안녕하세요. 자극 없는 자동차 채널, 수리비 때문에 생길지도 모르는 인생의 자극을 줄여주는 힐링 채널, 아즈맛 골프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수리비를 아끼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많았죠. 이걸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도 사고를 방지해서 수리비를 아낄 수 있는 영상이기는 합니다. 몇 주 전 제 채널에 이런 댓글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맞습니다. 차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선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100% 넘어간 차량의 잘못입니다. 아울러 실선 구간을 달리는 경우에 운전자든 옆차가 차선을 변경하지 않을 거란 믿음 같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믿음을 무참히 깨버리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죠. 어쩌면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게다가 터널 내에서 차선 변경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터널 내 차선 변경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마 알게 되면 터널 내에서 차선 변경을 하지 않으실 것 같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대다수의 터널은 전부 다 실선 구간이죠. 차선 변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물론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상주 영덕고속도로에 있는 지품 8, 9, 10 터널, 달산 1, 2, 3 터널, 영덕 터널 하고요. 동홍천 양양고속도로 구간의 인제 양양 터널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들이 있죠. 중요한 건 이들 터널은 점선 구간이지만 다른 차량을 추월할 수는 없고요. 딱 차선 변경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터널 내 차선 변경을 절대 못하게 한 곳도 있죠. 대표적인 곳은 이 상주 터널이고요. 심지어 여기는 속도 위반 구간까지 단속을 하고 있네요. 터널 내에서 차선 변경도 하지 말고 속도도 내지 말라는 의미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밝았던 곳에서 어두운 터널로 진입할 때에는 주도가 갑자기 변합니다. 이 경우 우리의 눈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암순응 시간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차 잘 보이기 시작하죠. 최근 만들어진 터널은 내부를 밝게 만들어서 이 암순응 시간을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터널이 이런 것은 아니고 반대로 내부 주도가 높으면 착시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가 우리 감각보다 가까워져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영상으로 보시는 이 구간은 제가 출근을 할 때 달리는 고속도로의 터널 중 하나입니다. 최근 조명을 LED로 교체를 했어요. 영상에서는 꽤 잘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달릴 때는 조명이 눈을 찌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눈이 부셔요. 조명 한쪽에 갓을 달아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제대로 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터널 내부에는 환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터널 같은 경우에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고 매연이 심한 트럭이 주행을 많이 하게 되면 터널 중간쯤에는 매연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조명이 어두운 터널이면 더 그렇겠죠. 이렇게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나는 카레이서도 따버릴 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문제없다 라고 생각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어떨까요? 아주 빠른 속도로 터널 입구를 진입하는 경우에 차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건 터널의 모양과 상관이 있습니다. 터널 안쪽은 둥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일본 도로에 비해 공기 저항이 높습니다. 당연히 차량 속도가 높을수록 공기 저항이 커지고요. 이 공기의 저항이 차량의 조향성에 영향을 미치죠. 스티어링 휠을 돌린 만큼 차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경우 위험이 증가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많이 등장하는 빠르게 주행하는 스포츠카들이 방향을 잃고 벽에 추돌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 공기 저항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터널이라는 구조적인 특성상 공기 저항도 높기 때문에 전도되거나 전복되는 사고로 많이 이어지고, 또한 터널 내에는 교통풍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터널 안에서 가속을 할 때 더 빠른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교통풍 때문이죠. 차량 진행이 많다면 이 교통풍은 시속 20km의 속도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이 바람이 뒤에서 차를 밀어준다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레이싱 상황이 아닌 이상 그만큼 위험해지는 거죠. 암순응이나 조명, 공기의 흐름 등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험도 존재합니다. 스타워즈의 에피소드처럼 보이지 않는 위협이랄까요? 터널은 폐쇄된 공간이죠. 이런 공간은 심리적으로 더 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운전자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폐쇄된 공간을 빨리 벗어나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죠. 아울러 터널 안에는 웅웅 하는 공명음이 생기죠. 이 역시 공기 흐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 소리가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속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터널 안에서는 공기의 흐름 때문에 속도가 높으면 위험하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죠. 게다가 터널 내부의 풍경은 아주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속도감이 적게 느껴지고 차간 거리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시야의 혼란으로 나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널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터널 입구와 출구는 그늘이 져 있는 경우가 많죠. 겨울에는 블랙아이스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터널 내부에도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날이 추워 얼음이 녹지 않고 거기에 먼지와 배기가스가 함께 섞여 까매지고 도로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터널 벽에 노수가 생기고 이 물이 바닥에 얼어붙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출퇴근하는 루트에 있는 금곡 지하차도가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바닥에 반짝이는 게 보이죠? 흔적을 봐서 벽은 아니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 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어요. 사실 거의 터널 중간이니까 얼지는 않을 것 같지만 터널 길이가 짧은 경우라면 얼 수도 있고요. 처음 달려보는 터널이라면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없겠죠. 결국 터널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양쪽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공기 순환이 돼요. 공기 순환이 되면 바람이 분다는 거고 내부 온도하고 외부 온도하고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닥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터널에서는 왜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터널은 위험하죠. 터널에서의 사고는 치사율이 5%입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일반 도로는 2%밖에 안 돼요. 그거에 비하면 높은 편이죠. 결국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두들 안전운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맛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